자, 1월 8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1,800달러. 비트코인이 42K 구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힘이 굉장히 약하죠. 여기 밑에 거래량 또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거래량들이 없는 이 밑에 있는 구간들, 이때가 다 주말이죠. 주말에는 원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급격한 움직임을 바라시지는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한 범위까지 도달을 했을 때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은 더 관망을 하시던,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또 다음 주 평일이 돼야지 거기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우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있는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선의 윗부분에 지금 위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일단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0일 정도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사용을 했던 선이었죠. 추세 저항선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집을 들어갔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여기 밑으로 도달을 했는데, 지금 이게 왜 애매하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차트들의 이 몸통 부분, 날봉의 몸통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찌 보면 지지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여기 밑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어찌 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선이 뚫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로 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보다는 지금 그냥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차트들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간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위치,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의미를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선이 하나가 이제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여기 9월에 있었던, 조정 당시 9월에 있었던 저점입니다. 9월에 있는 저점, 이 부분이 지금 40.7K 구간, 이 구간에 지금 하나가 잡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40에서 43K 이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든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죠. 당연히 이 지지를 하다가 여기에서 뚫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지선이 뚫려버리면 더 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지 구간,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건지, 당연히 저항 구간이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지지 구간에서 매수 같은 경우에도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지지 구간에서 여기 지지 라인 뚫려버리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매매 언제 합니까?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그 기준선에 당연히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여기 지지 구간 뚫리면 더 밑으로 하락을 크게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저항 구간 맞고 저항 못 뚫으면 또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매매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셔도 되는 거고,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또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 대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떨어지면은 또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일단 먼저 퓨얼 멀티플 차트, 그냥 여러 가지 차트부터 먼저 확인 간단하게 할게요. 퓨얼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채굴된 비트코인의 365일 가격의 평균을 하루 동안 나눈 거예요, 가격으로. 그래서 이 채굴 보상이 뭐 고평가가 되었다, 저평가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높다 낮다를 체크를 하는 건데, 지금 있는 위치가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 뭐 레드존까지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불장 시작을 해서 고점을 찍을 때 레드존까지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점점 높아졌죠. 많아졌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급변하는 움직임보다는 점점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 같죠? 안정화가 되는 것 같죠. 이때는 레드존도 뚫었죠. 근데 이 레드존 뚫는 이 고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밑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린존 같은 경우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 뜻은 뭐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여기 차트에서 움직임 자체가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번에 있었던 고점 같은 경우에도 레드존 살짝 위쪽에 터치를 하고 빠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어찌 보면 예전 같으면은 여기 레드존까지 살짝 터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처럼 지금 이게 고점이 체크가 됐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빠졌을 때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점점 올라가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동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하루에 3, 40%, 조정 한번 오면은 총 한 80%까지도 빠지고 했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점점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여기 뭐 12년, 여기 뭐 한 5년 정도죠? 이때처럼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밑에 저점 부분도 점점, 차트의 저점 부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된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 MVRV 차트 같은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률이 높지 않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UPL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의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었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포탐욕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공포탐욕 지수 저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공포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여기 바닥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포인트가 위에 보니까 여기 익스트림 피어 단계, 극한의 공포 단계죠. 여기 이 10%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있는 위치가 지금 시장이 보통 밑바닥일 때 많이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차트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3년 동안의 공포탐욕 지수와 비교인데,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시장 자체의 움직임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 자체의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있는 위치가,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공포감에 많이 쌓여 있고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얼어붙어 있을 때는 항상 언제였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일 때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몇 달간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평생 계속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이 있었으면 나중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움직여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너무 머니까 우리 이번 1년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1년 거를. 자, 1년의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1월이네요. 1월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1월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닥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정일 때는 여기에서 짧게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바로 치고 올라가는 투심 자체가 여기 위에서 보면은 계속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하락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계속 밑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는 달랐죠.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뜨거운 관심들이 있었던 건 아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투심이 살아나다가도 조금만 삐끗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투심 자체가 꺾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위치가 공포탐욕 지수가 이전과 같은 저점에 해당이 되어 있다. 뭐 이걸 보면서 뭐 공포탐욕 지수 매매라고 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 코인 시장은 사람들의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포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언제까지 이어지더라도 그걸 모르겠지만, 하지만 충분히 나중에는 투심이 살아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시장,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3년 동안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참 공포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구나,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시장이구나. 제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제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시장 지금 많이 죽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떠날 사람들 지금 다 떠나고 있고 투자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사람들의 투심상 굉장히 많이 낮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영원하게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 바닥을 하회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을 무서워하고 있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보면서 지금쯤이면 충분히 리스크 감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회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고 마음이 맞으면 매매하시는 거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 있는 위치를 굉장히 또 비슷하게 제가 보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4월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유인데, 자, 여기 있는 차트를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고 여기로 뺄까요?
자,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하다. 여기에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쵸? 여기에서 고점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가 빠지는 긴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패턴이 다시 밑으로 꺾이는 이런 움직임.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를 제가 체크를 하는 게 한 이 정도쯤 되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되던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근데 제가 지금 뭐 가장 좀 가능성을 높게 두는 거는 여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살짝 다시 한번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4월부터 여기 있었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하락이 시작을 한다. 여기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꼬리를 한번 빼면서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요. 근데 말아 올립니다.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꼬리를 빼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밑으로 또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락보다 여기 있는 꼬리보다 더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꼬리가 여기였죠.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움직임을 나올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밑에 하락 후에 여기 있는 저항선 계속 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 구간을 뚫어버리면 그림이 달라지는 그림이 나온다. 자, 그럼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는 어딜까요?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만약에 여기 어디를 뚫어야 될까요? 52K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 52K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여기 적어놨죠. 저항 돌파 구간 53에서 55K.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 구간을 뚫어주는 그림이, 왜냐면 또 52K가 여기 꼬리만 살짝 빠졌다가 52K 구간에서 꼬리만 살짝 빠졌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어제 보면 트랩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53에서 55K 이 구간 확실하게 뚫어줘야 된다. 이 구간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항 돌파 구간도 12월 초죠. 그때부터 잡아놓고 저점 지지 구간 그냥 대충 던져놓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트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저항 돌파를 여기로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점을 여기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100% 맞습니다. 정답.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이 만약 비슷하다면 움직이시는 거고 절대 투자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다. 꼬리가 있고 이 꼬리의 밑부분까지 빠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항을 뚫어야 되는 이 위에 있는 이 52K 구간 뚫어주는 그림,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뚫어주죠. 뚫어주고 살짝 밑으로 다시 빠져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일단 52K는 저항으로 잡고 있는 거죠. 52K 이 구간이 저항이 맞고, 근데 52K에서 트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위에 저항 구간을 잡아놨다. 그게 53에서 55K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매매를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저가 매매를 한다라는 거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신다면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저도 저의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적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뭐 매매를 떠나서
아,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는 관심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칠게요. 지금 있는 상황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시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